지금 이제 세아베스틸 이걸로 이제 영상 하나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하고 6플러스 묶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하나 찍은 거고, 다음은 이제 KCI인데, KC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 초고속 성장주였다가 우량주로 되는. 쉽게 얘기하면 실적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그지? 그림판은. 실적 그래프를 그리면 굉장히 급하게 오르다가 약간 완만해졌다가 이제 세츄레이션이 이렇게 된, 이러면 이제 주가 차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 초고속 성장주에서 이 성장주나 이런 거에서 우량주로 바뀌는 거잖아 지금. 우량주로 딱 바뀌면 주가는 반토막이라고. 그지? 그래서 시각적으로 싸다고 느낄 수가 있어. 싼 게 아닌데 실적 때문에 이제 작살난 건데. 그리고 포화가 된 거잖아. 그러면 얘가 다시 이렇게 되려면 신규 아이템이 필요한 거야. 신규 아이템이 여기서. 아니면 어떤 특정 이제 국가 정책이 바뀐다든지 해서 뭔가 이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지. 근데 KCI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없는 거지 그게.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KCI 얘는 차트가 이제 역대 차트 이렇게 먼저 보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거지. 초고속 성장이었을 때 여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성장주였는데 이것도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우량주인데 얘만 대접을 받고 있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 차트를 항상 먼저 키고 최저점을 잡고 항상 우상향되게 이렇게 해서 오늘 시점 기준에 경기 지지선을 먼저 찾고, 그러면 이 종목은 최악의 경우 6,400원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경기 이제 정선을 이렇게 긋는 거지. 그래서 오늘 시점 기준의 마지막 경기 정선은 얘인 거지. 그래서 얘는 올라봐야 12,000원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 이게 뚫리면 이제 15,500원까지도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이게 뚫리기 위해서는 얘가 돌파가 돼야 되는데 얘도 아직 돌파가 안 됐고, 얘가 2년 넘는 장기 저항선인 거지. 그래서 얘가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가 깨졌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깨져나갔거든. 그래서 하나, 둘, 깨져서 살아있잖아, 지금. 셋, 넷,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지. 이러면 이 3개 이상의 중장기 지지선이 깨져서 살아있는 저항선으로 바뀌면, 그러면 3월에서 3월 얘도 깨진다고, 얘도. 이쪽에. 그래서 요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이 돼버린 거지 사실. 근데 이제 그나마 희망은 얘인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얘가 돌파가 일어나서 지금 계속 돌파를 하고 있으니 횡보를 하는 거라고 지금. 사실 얘도 살아있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이후에는 살아있는 게 없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여기와 여기로 몰리고 있는. 그러면 위로 폭발할 수도 있고 밑으로 폭발할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위로 폭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공시가 필요한 거지. 15% 이상의 공시가. 근데 없는 거지. 그리고 사실상 세력 중에 하나인 기관은 나갔어. 투자자들은.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냥 스윙 트레이딩만 하고 있는 거지. 보이지? 바로 단기 투자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종목인데, 그러면 오늘 시점 기준으로 지난 한 6개월, 오늘 시점 기준으로 한 6개월 이상, 여기서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이 다 나가고 난 이유를 보는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연동을 보는 거거든. 여기도 이제 좀 큰 물량이니까 큰 물량 빼고, 그러면 이쪽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보면 얘하고 여기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중이네. 여기도 나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이제 크게 나갔고 그 이유니까 이제 시작이네. 그지? 이제 장난치기 시작하는 그잖아. 디지털 시그널 이제 보이잖아. 얘는 이제 날아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 네, 맞아요.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네. 내가 아까 이 KCI라는 종목이 위에서도 내리 누르고 있고 개미들이 이제 장난친다면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지? 이제 그러니까 외인하고 기관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외인은 지금 스윙 트레이더들밖에 없고 네. 기관은 투자자들 다 나갔고 네. 장난치는 네. 얘하고 같이 장난치는 애만 남아 있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경기 정선과 이 장기 정선이 이게 건재한 게 요거는 좀 큰 문제라고. 요거 큰 문제고 그 상태에서 중장기 지지선이 정선이 됐지만 그 이후에 중장기 정선이 돌파가 되면서 좀 횡보하면서 계속 우상향이 되는 그런 차트를 그리는 거는 사실 이쪽에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 지금. 그건 좋은 거지.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지? 그럼 향후에 터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근데 아직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언제 들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얘는 뭐 택도 없고 그럼 얘잖아. 가능성이 언제 날라가 사실. 얘 올라봐야 이거야. 그러니까 네 대상 종목은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 대상 종목은 아니야. 얘는 스윙 대상 종목인 거지. 그리고 항상 이제 네가 투자 대상 종목을 고를 때 불통 흔적이 있나? 이렇게 이런 불통 흔적이 있나? 이걸 이 앞에 최소 이제 한 달? 그 정도? 근데 지금은 아예 이 내가 빨간 선으로 그려놓은 요 사이를 움직이고 있잖아.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스윙 종목이야. 이거는 100% 스윙이야. 투자 대상 종목이 아니라고. 그거는 깜빡했나 보네. 그래서 요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종목 KCI였지. 그래서 요 정도 돈은 좀 과하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장도 빠지고 있고 무슨 얘기냐면 뭐 네가 이제 하나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업종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보이잖아. 내가 이 선 하나 그려놓고 있잖아 지금. 예. 이 큰 추세가 가다가 지금 깨졌거든. 굉장히 주의하라는 그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자금을 빼는 이유거든. 이게 두 번째 시점 기준으로는 이거 살아있어. 내가 이거 되게 싫어하잖아. 중장기 깨지는 거. 보이지? 코스닥도 볼까? 아까 그 종목은 코스닥 종목일 테니까. 이 종목이 이거였잖아. 그지? 큰 추세가. 지금 이 큰 추세는 사실 3월에서 3월이면 얘였다고 얘. 얘였는데 다행히 이쪽에서는 살아나서 꾸역꾸역 갔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얘는 완전히 운이었지 사실. 내가 보기에는 얘는 운이야. 이쪽에는. 여기서 이런 폭락이 나왔는데 회복했다는 거는 재수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오늘 시점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동안 이미 올랐거든 여기. 2달간. 그지? 내가 요거 깨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잖아. 대세 상승장에서 좀 많이 먹을 생각을 해야 되고 대세 하락장이 오면 그러니까 하락장인 거지. 하락장이 오면 이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 좀 깨질 것처럼 느껴진다. 여기서부터 한 달, 그지? 한 달 간 거잖아. 여기도 한 달, 2달 해서 여기서 한번 무너지다가 다시 살아나고 해가지고 뭐.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돈 벌기 쉽지 않을 거라고. 일반 개인들은. 그러면은 실제 돈 버는 거는 여기서부터 한 달 반, 2달?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보이지? 여기도 한 달 반이고.
코로나 회복할 때만 한 달, 두 달, 이때 2달 반, 이때 요게 2달 반. 지금이 2달. 이게 위험하다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다가 또 막 치고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치고 날아가면은 또 이제 우리는 또 이런 거 보니까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반등하겠구나 이런 지표를 또 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수도 없이 알려줬잖아 이거. 투자할 때 얘기했던 거잖아.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거 맞아. 지금은. 그래서 이런 이제 익절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더군다나 세츄레이션 돼버리고 지금 분긴 이 KCI 같은 경우에 이 분기가 재무치 봤을 때 분기가 살아나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1, 4분기 죽순 종목이야 KCI가. 근데도 저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는 용한 거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나 같은 경우에 이 매출 10% 이상 감소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 그지? 근데 15% 감소. 이거는 이 성장성 감소라고 뭐라고 표현을 내가 지금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15% 이상의 감소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근데 이번에 15% 이상의 감소는 안 했나 봐. 이 종목이. 그건 다행이긴 하지. 그리고 유보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정성은 뭐 충분히 확보된 회사인 거고. 그리고 PBR이 1.3 그리고 퍼가 한 13 정도면 고평가된 우량주인 거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KCI. 너무 일찍 들어가는 KCI. 조금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냐 이제 그거의 판단 기준은 사실 장대양봉이 나와야 판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대양봉이 나오고 나서 사도 늦지 않아. 그리고 이제 눌림목까지 확인하면 더 좋고. 그래서 다음 종목은 이제 다나와인데 다나와는 이제 솔직히 팔았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면 얘는 사실 초고속 성장주 지속이었는데 얘가 분기 우량주를 때려버렸어. 그래서 청산했다고 했을 때 잘했다. 솔직히 얘는 청산하는 게 맞거든. 초고속 성장주였던 애가 우량주가 돼버리면 상당히 골치 아프거든 이거. 근데 이제 경영권 매각 이슈는 이제 살아있는 이슈니까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실적이 죽으면 끝난 거지 사실. 그리고 역대 최고가에서 중기 저항선이 돌파된 상태에서 이제 장대양봉을 띄운 이 경영권 매각 이슈 때문에 그랬던 거지. 차트 보면 사실 얘가 제일 이쁘긴 하지. 워낙 다나와는 성장성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일단 실적 얘기를 먼저 하면 다나와에 뭐 엄청났지. 여기 지금 보면 영업이익 증가 쪽을 보면 55%, 23%, 140%, 100%, 77%, 작은 것도 27%, 뭐 장난 아니지. 거기에 뭐 매출은 100%, 100%, 막 미친 거지 실적이. 그지? 그리고 중간중간 마이너스가 있긴 하니까 뭐 지금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이 마이너스를 찍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던 거지. 15년에 찍고 지금 찍었으니까. 그동안 굉장히 큰 이 성장주 플러스 초고속 성장주 그 정도 실적을 계속 찍어왔던 거지. 이런 애들의 차트가 장기 투자 가능한 차트인 거지 사실.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면 2016년부터 그지? 여기서부터 4,000원이었던 게 10배 4만원 간 거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지? 여기서 사서 너 나 5년 전에 만났잖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때네? 그래서 들고 있었으면 대박 났을 텐데. 다나와. 쟤는 그냥 최근에 들어갔다 나온 거야. 말이 그렇다고. 말이 그렇다고. 진짜 많았어. 근데 이제 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차트를 볼 줄 알잖아. 내가 얘를 사면 한 요 정도 타이밍이나 이쪽에서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먹고 나온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럼 잘한 거지. 훌륭한 일을 한 거지.
부러워. 진짜 딱 저거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갖고 생각보다 일찍 와갖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온 거잖아. 네. 이거 완전 재수지. 네. 이거는. 이 웬 떡이야? 씨 하고서는 냅다 네. 팔아버린 거 아니야. 네. 현대차처럼 몇 년이야? 5년을 들고 있다 판 거 아니야. 네. 그래서 40%. 네. 물론 괜찮아. 그 정도 수익도. 근데 얘처럼 이렇게 바로 와서 20%. 그럼 웬 떡이야? 그런 거지. 나도 그랬다고 했잖아. 카카오하고. 네. 그 다음에 얘는 뭐 팔았으니까 요 정도 얘기만 하고. 마지막으로 팜스빌. 얘는 뭐 내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산 건가? 아니요. 아니야? 네가 제가 만든 발굴한 고세식이 거야? 튀어나와서 아 그래? 그래서 그냥 들어가 봤어요. 얘도 사실은 KCI처럼 그냥 바닥을 기는 놈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일찍 들어가는 기분들. 그냥 테스트로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광속 성장주였다가 네. 흑자 전환한 우량주고 신규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신규주인 거지 얘는. 신규 상장 후 이제 저런 실적을 찍었기 때문에 이 뻥카 신규주라는 내가 저는 뻥카 친 거지. 뻥카 신규주. 신규주도 이제 종류가 좀 있는데 이런 애를 진짜 싫어해. 이런 애를. 뻥카 신규주. 이 상장하기 전에 찍은 실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진짜 믿을 수가 없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야. 차트는 이제 뭐 이런 차트를 그렸던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장을 해서 얘는 이제 1년짜리 장기 지지선 하나는 생긴 상태고 최고점 기준으로 저항선을 그리면 얘가 이제 근접하고 있는 거지 사실. 얘도 약간 일찍 들어간 감이 이제 내가 약간 일찍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차트에서 바로 보여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살아있는 애를 좀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랬더니 실제 이제 존재를 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오른 흔적이 보이네. 오르긴 오르겠네, 계속, 그지? 저건 보고 들어간 거예요. 아 이거 보고 들어갔어? 네, 그럼 이쪽에서 그 이후에 들어간 이쪽에서 거예요. 들어간구나. 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나의 시간 싸움 하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요놈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이니까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거지. 정확하게. 그러면 내가 이 이후부터 내가 뭘 하라고 해? 스윙 때리라고 하잖아. 이거는 스윙이라고. 그래서 MACD 레이트 지표를 먼저 보면 아직은 스윙 지표라고, 그지? 여기서부터 요 빨간 선 안에 들어오면 이 안은 스윙하는 게 낫다. 투자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직은 스윙인데 점점 꼬물꼬물 해가지고 오르니까 네가 잽싸게 딱 들어간 것 같은데 아직도 이르다. 이 불통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팜스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볼 때 재무추이로 보통 제일 처음에 보잖아. 근데 재무추이로 보면 얘는 이제 2년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 매출이 51% 증가해 28% 증가야. 이 정도 실적을 찍는 거는 사실 이 매출이 나 같은 경우에는 우선권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광속이란 말이야. 50%. 그지? 근데 28% 초고속 성장주의 미달이잖아. 그래도 나는 얘를 초고속 성장주로 인정한다는 거지. 이 정도면. 거기에 매출이 31%를 또 찍었어. 그럼 여전히 초고속 성장주라고. 근데 영업이익이 40% 감소했어. 괜찮다. 왜? 광고를 좀 많이 했나 보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아니면 직원을 좀 많이 뽑아서 뭐 매장을 냈다든지 그러면은 비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 순간적으로 이때 이제 그 전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벌면 쓰고 싶잖아, 왜?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망가진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분기를 또 보는 거지. 분기를 딱 보고 나서 이제 실망감이 드는 거지. 분기 딱 보자마자 실망감 들지. 그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종목이잖아. 그림도 내가 깔쌈하게 그려놓은 이 종목이잖아. 그지? 그래서 맨 마지막 거, 마지막 분기 실적. 걔가 중요한데 공시를 봐야 되잖아. 없잖아. 실망이지. 너 실망이야. 팜스빌. 청산 시켜버렸지 나는.
나도 이제 얘를 들고 있다가 그러셨어요? 들고 있다가 수익 오길래 청산시키고 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우량주택으로 보내버리겠다. 그래서 보유 종목 내가 이제 계속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컨트롤 F가 먹나? 팜스 딜이 남아 있으려나? 없지. 청산하지. 그렇지. 청산하고 우량주 저점 탭으로 보내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없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실제 남아있긴 하겠지. 이 증권통에는. 우량주 저점 탭으로 보내면 우량주 탭에 팜스빌이 거의 제일 밑에쯤에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증권통에 들어가서 우량주 저점 탭으로 가면 팜스빌이 밑에 있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보면 보내는 애들이 꽤 많지. 계속 좀만 미달이어도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보낼 생각을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우량주 탭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우량주 탭. 우량주 탭이 있고 이 밑에 이제 보면 팜스빌이 이제 존재를 하는.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장대양봉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쪽에서 이제 장대양봉이 딱 뜨면 내가 저쪽 급등주로 보내면서 그때부터 거래 대상 종목이 되는 거지. 이렇게 관리하니까 편하더라고. 이쪽은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열세 종목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저쪽에 이제 우량주 고점 탭으로 보낸 걸 보면 여기에 이제 공개하면 안 되겠지. 우량주 고점 탭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제 공유를 안 하는 건데 이 74종목이나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거의 한 7대1? 그 정도 수준이잖아. 수준 자체가. 그러면 전체적이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지금. 너무 좋았던 거지, 너무.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 우량주 고점에 있는 애들을 안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4배까지만 보잖아. 그 이후에 어떤 애들이 올라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어떤 이유로. 그래서 뉴스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좀 더 이렇게 막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뭐 자주 보는 건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보려고 하는 거지. 그 대신 내가 보유 중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뜨면 무조건 다 보지. 뉴스를. 그런 얘기. 그래서 팜스빌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이 오면 사실 그 팜스빌이 또 장기 저항선 돌파를 했다고?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이 돌파가 장기 저항선 돌파야? 이 돌파가 살아있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네? 1년짜리 잠깐만. 이거 여기 7월인데 1년이네. 저걸 보고 들어간 거예요. 장기 저항선 돌파구나. 그렇지. 이런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들어갈 때. 그래서 눌림목이라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네가 노렸던 거구나. 잘했네. 거기서 지금 한 번에 사는 건 아니고 100주, 200주씩 그냥 좀 왔다 갔다 횡보간에 산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제 눌림목 나오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지. 너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매매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 네. 잘하고 있네. 나보다 훨씬 낫다. 어떻게 보면. 너는 이제 불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대신 이제 타임을 좀 길게 늘어뜨리니까. 한 번 들어갈 때는 이제 요때는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들어가되 이제 그게 나왔다 그러면 기본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최대 1000만 원 정도 이런 거. 최대 1000만 원만? 저거 시가총액을 보고. 시가총액별로? 그래서 나한테 배웠던 그 시총에 따른 요것도 보긴 보는 거네. 보긴 보는데 그지? 조금 더 욕심 내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욕심이야. 나는 2천만 원까지 투자 가능하겠는데 1천만 원만 근데, 넣으면서. 근데 이거 처음 배울 때 금액이 좀더 작았을걸요? 어? 제가 처음 배웠을 때 금액이 조금 더 작았을 거예요. 아, 이거보다? 예. 아, 내가 지금 액수가 커져가지고 전체 투자금이 그러니까 이제 커지니까. 저는 옛날 교재 갖고 있는데 아, 그래? 그거보다는 금액이 좀 작았어요. 아, 또 네가 지금 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본데 옛날 교재를 보자. 네가 지금 5년 전이잖아. 네. 그 5년 전 교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보지? 어? 내 기억에 금액이 작았는데. 잠깐 기다려봐. 이 5년 전 교재를 잠깐 보자고. 네. 주식 백업 해가지고 스텝 1 가이드에 저평가 매매법. 그래서 2016년 9월 이때잖아. 네. 그제? 이때 맞잖아. 야, 교재 다 가지고 있다니까? 이때 당시에는 네가 배울 때인데 이 네가 배운 교재다 이거? 그지? 둥둥 과연 이 다음 2페이지인가? 이 다음 페이지인 거네? 다음 페이지인가? 뭐야? 왜 없어? 이건가? 아닌데? 아, 딴 데다 넣어놨나 보다. 투자 쪽에다 넣어놨나? 투자인가? 그러니까 금액 매니지먼트. 금액 매니지먼트라.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그 당시에 내가 스텝 3가 아니라 투자 쪽에다가 넣어놨다는 얘긴데 저한테하고 투자 쪽 위험 관리. 방법 이게 위험 관리?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 밑에? 이거는 최근에 이제 내가 2017년도에 이 두 개로 교재를 이제 너무 길어져 가지고 분리한 거고, 그 전에 네가 배웠을 때는 2016년이니까 2016년 5월 교재가 있네. 요때쯤에 이제 것 같아요. 요때쯤에 시가총액에 대한 얘기들 여기 있다. 2천억 미만. 추억의 교재네. 그지? 어쨌든 지금 팜스빌은 소형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네. 소형주지. 네. 소형주는 조심해야지. 여기 있다. 2천만 원 맞잖아. 너 배울 당시 너 오기 전에 이 교재야. 네가 오기 바로 직전 교재잖아. 5월 교재니까. 그지? 2천만 원이라니까. 너는 공부를 그 이후에 제대로 또 안 한 거지. 복습 좀 해라, 복습 좀. 복습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내가 갈굴 건수만 있으면 또 갈굴 주지. 근데 처음 이렇게 진입하는 금액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초보 탭에 가보면은 왜 금액당 뭐 1,000만 원 뭐 금액별로 얼마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그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크게 세아하고 대한항공 뭐 U+에 크게 묶여 있으니까 나머지 돈의 액수를 보고 맞아. 최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까지 지금 보고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 이렇게. 그래서 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1억 가지고 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2천만 원만 맥스. 그리고 1,000억 미만의 종목은 사실 2천만 원도 좀 과하지. 1,000만 원 정도만.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다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원이 다 들어갔어. 그럴 수 있잖아. 1,000만 원이 다 들어가면 네가 기다려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NPC가 좀 역사가 있을까? 역사가 있지. 그러니까 옛날 한옛날 얘기부터 이제 가장 최근 얘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물렸어. 그래서 이쪽에서 물렸다고 쳐. 아니면 이쪽에서 물리든지. 2천만 원 다 들어갔다고. 다 들어가면 뭘 기다려야 되냐?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저항선을 기다리는 게 나아. 아니면 장기 저항선을 기다리든지. 그래서 장대 항봉이 발생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내 말은.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짜리를 기다리는 게 낫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얘를 기다리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이 장대양봉이 발생되는 걸 확인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뭐 뒤에 차트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의 저항선 돌파를 무조건 한 이 상태 있잖아. 네. 그지? 이 상태. 그래서 장대양봉 확정이지. 그지? 이거 확정인 거 확인하고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때 절반을 더 들어갈 생각을 하고는 있지, 사실. 요때 절반 들어가고, 이 눌림봉 나오면 요 봉인 거지, 요 봉. 요 빨간 봉. 그래서 지지선이 이렇게 나오면 요때 나머지 절반 때려 박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어. 근데 이제 딱 밀렸어. 그럼 재수 연락이 없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이 시가로 잡는 거야. 네. 이게 최종 물타기. 너 때하고는 좀 약간 달라진 게, 네. 이 시가를 보고 이 장대 양봉이 발생된 이 재료를 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때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 재료가 뭐고 앞으로 가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따지고 하면서, 요때 나는 여기서 이제 물려 있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1년 이상 이제 탁 물려 있는 거지. 그러면 최소 중장기 정선 돌파를 보고 장대양봉 확인하고, 이 장대양봉의 재료도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알고 있는 이슈가 이제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절반 들어가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더 지켜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서 이제 이 장대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빨리 털 수 있는 거지. 빨리 털어도 되고 투자를 시작해도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정도는 투자를 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지표인 거잖아. 네. 내가 지금 요 정도 지표는 만들어 놓은 거잖아. 너 가르쳐 줄 때도. 네. 그래서 얘는 한 6개월 정도 내가 가지고 갈까 생각을 한다면 계속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냥 여기서부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장대양봉이 또 뜨고 하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러면 얘는 이제 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네. 알려주는 지표였던 거고, 얘도 단기 투자 최소 가능하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한 달 이렇게 알려주는 지표잖아.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급등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먹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이게 이제 내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계속 교육했던 그 지표인 거지. 근데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지표가 내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보완할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한번 일단은 단기 투자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지. 지금 한 2억 5천 정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스윙하기에도 부족한 돈인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한 10억 정도가 적당한 금액인 것 같고, 10억 정도 가지고 하면 그래도 한 달에 한 2, 3천 이상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돈이 더 불어나면 그 금액들은 그냥 장기 투자할까? 아니면 단기 투자나 이런 투자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지. 그 전에 지금은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런 거지. 너한테 이미 다 지난번에 이 서머리는 한번 해주지 않았나? 뭐 웬만한 내용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맨 마지막으로 만든 이 엑셀 파일 내가 이거 또 한번 해주지 않았어? 이 장표 구성한 거? 그래서 초단타는 100만 원 정도만 들어가서 하고, 스윙은 2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하고, 투자는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험 삼아서 한다면, 근데 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천만 원을 잡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확신을 갖는 매매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초단기 트레이딩은 한두 종목만 이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스윙은 30 종목을 하는데 이 200만 원 정도 가지고, 단기 투자 이상은 이제 20 종목 이상 할 수도 있는데, 금액 자체는 이 스윙 금액의 2배 정도 물량이
125, 10이니까 네. 그렇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10억 정도가 되면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바뀌긴 하겠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너 이 엑셀 파일 처음 보냐?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엑셀 파일에 대해서 뭐 시간 되니까